야당은 명태균 게이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 모습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욱, 김남희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찬성 182인, 반대 91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으로 좀 전해졌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 일단 특검 내용을 잠깐 보면은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개입 문제 또 있고요. 특히 윤 대통령 부부 개입 등 수사 이런 게 많이 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참담하죠.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치 촌에서 올라온 한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공천 거래를 하고 비공개 여론조사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뿌리고 또 그 여론조사가 정당한 여론조사도 아니고 조작된 여론조사다라고 명태균 씨가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국민의 유력 지자들 또 도지사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인지 이 사람 하나에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뭐 검찰로 갔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당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서 수사로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 쪽 보면은 이걸 조기 대선 민주당이 조기 대선 겨냥해서 제2의 김대엽을 만들겠다 이런 정략적인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3번 발의했고 3번 발의했고 다 거부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택 가래를 해가지고 사실상 4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살려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신을 사면시켜줘야지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낸다 그러면 이거는 명태균 씨와 민주당이 뭔가 짬짬이를 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정치 선거용 특검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정 기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냈는데 한 의원은 여기 또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아예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있었지만 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김상욱 의원 단 한 명뿐이었는데요. 네. 김 의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좀 명태균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는 털고 가자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으로서 소속 당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론에 위배해서 투표했는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해제 의결 때부터 줄곧 이제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또 한동훈계에서도 좀 뭐랄까 배척당하는 상황도 보이고 홀로서기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 상황 계속 김상욱 의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에서. 글쎄요, 지금 김상욱 의원이 처음에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이제 붙어서 네. 거기서 어떤 우리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당과 다른 당의 어떤 의총이라든가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 있는 그 모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도 사실은 밖에 나와 있고 한동훈 그 소그룹 안에서도 밖에 나와 있고 정말 뭐 양쪽에 어디에도 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나 판단에서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사사건건 당론을 존중하지 않고 당론을 벗어나는 반대 행보를 한다 그러면 굳이 정당 소속으로서 활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이제 본인의 판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앞서 세 번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나왔었고 이번 명태균 특검법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다름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에 뭐가 들었냐면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 당 의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찬성한다. 이건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의총이라든가 당론으로 통해서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된 내용을 전혀 따르지 않는 굉장히 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뭘까? 당에서는 뭐 다양성의 목소리 측면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면 당에서는 좀 다른 방향 가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법한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권선도 의원님께 사실 원내대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촉구하는 거죠. 제발 당론에 따라주고 당의 가치와 좀 공감을 해달라. 네. 이런 이제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거지. 만약 이게 몇 번 더 반복되거나 한 번 더 반복된다 그러면 아마 강력한 당헌 당규에 따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명태균 씨 얘기 더 하다 보면 어제는 이제 중앙지검 첫 조사를 받았는데 중앙지검이 창원지검 직접 가서 명태균 씨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명 씨가 이 검사를 만나자마자 누구부터 얘기해 볼까? 이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민정 기자? 네, 이 명 씨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직접 창원으로 내려가서 이 명 씨 구치소에 있는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이 조사에서 누구 먼저 얘기를 해볼까라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와 연루된 이 정치인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간다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한 네.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승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여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상황이긴 한데 명 씨가 이제 지금 정치인들 위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명태균 씨의 저런 말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수준이 정말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낱 이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말에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어서 특검한다라고 하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만 한낱 선거 브로커의 말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어서 자신들의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곧 여권의 중요 지도부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어떤 선거 조작 기술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받아들여야지만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졌고 결국 그 결과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게 작동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수준이 명태균과 함께 떨어졌다라고 보고요. 명태균 씨가 민주당 인사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의 도지사, 뭐 대통령, 시장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의 입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호 대변인. 일단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서 여권의 잠룡 주자 중에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뭐 김문수, 한동훈 이런 분들이라고 했는데 명 씨가 어제 검찰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언급을 했는데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날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어디까지 믿어도 됩니까, 이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날 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건데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로부터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기 대선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예.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내가 허위로 진술해서
민주당을 도와주겠다. 오. 그리고 허위로 진술해서 여권 내에 있는 유력 주자들을 주저앉히겠다. 오. 그러면 한동훈 당신에게 기회가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 직전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후배 기수들이 좀 밑에 아직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호,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불리한 진술을 해줄 테니 나에게 대해서 좀 도움을 달라. 도움과 보상이라면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강도를 낮춘다든가 네. 수사 기소 내용을 뭐 10가지가 있는데 뭐 한두 가지 줄여달라든가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하는 진술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변인님의 개인 의견이자 분석이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요 명태균 녹취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던 의혹인데 윤정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지방선거 3달 전이었던 지난 2022년 3월 8일에 이 명태균 씨가 한 지인과 통화를 한 그 녹취 내용입니다. 이 녹취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라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없다. 아무 욕심이 없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 녹취를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태균 씨가 윤한홍 시키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직접 확인한 뒤에 결국에는 출마를 포기시킨 것이다 라면서 김 여사가 경남도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명 씨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서 윤한홍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의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간다 이런 모양새여서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